안녕하세요 선생님. 어세스타 호남센터장 문경춘입니다. 오늘은 학생들이 실시했던 GSD 가드너 강점 발견 검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선생님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 배부된 교사용 프로파일에 대한 해석 순서에 대해서 먼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의 타당도 지수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효능감 점수 확인, 그리고 8가지 지능 영역별 점수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검사 결과에 따른 진로 지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자, 선생님께 배부될 교사용 프로파일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보면 점수로 되어 있는 난수표처럼 되어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께서 먼저 이 결과표를 해석하실 때 점수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점수는 교과목 점수가 아니고요, T점수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T점수로 하면 심리검사를 이렇게 제시할 때 자주 사용되는 점수 중에 하나인데요. 말 그대로 평균이 50점, 그래서 정규 분포표로 표준 편차가 10점 단위로 표준화된 점수다. 다시 말해서 이 점수가 어느 구간에 있을 때 상대적으로 내 어떤 점수를 보면서 상대적으로 높다, 낮다, 또는 매우 높다, 매우 낮다, 이런 부분들을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렇지만 자주 익숙하진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점수상에서 좀 유의 깊게 볼 점수가 60점, 높은 구간이다. 70점 매우 높다. 그래서 급격하게 높은 구간에서는 16% 이상, 14%에 해당되는 분이 높은 영역이고요. 70점 이상이 된다면 2%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 검사 결과로 봤을 때는 어떤 강점이 높다, 또는 자기 효능감이 높다, 또는 낮다, 보통이다를 쉽게 점수로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다. 검사를 해석하기 전에 우리가 항상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타당도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얼마나 학생이 신뢰롭게 했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 이 검사 결과를 보는데 참고자료로 쓰실 수 있다는 거고요. 네. 첫 번째 CI 일관성 지수, 이거는 검사 유사한 문항에 대해서 이 학생이 상이하게 대답했는가 아니면 유사하게 대답했는가, 그래서 일관성이 있다 없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겠죠. 검사에 불확실하게 불성실하게 응한 경우랄지, 또 문제를 또 과장되게 해석하는 경향이랄지, 또 도움을 회피하기 위해서 SOS 신호를 보는 경우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35점 이상인데 이보다 낮게 될 경우는 이런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가지고 상담을 할 수 있다면 물어보는 것도 괜찮겠죠. 또는 당일의 검사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일관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거고요. 이건 낮을수록 일관성이 낮다라고 보면 됩니다. 또 그 FG, 긍정 편향, 이건 뭐냐면 높을수록 65점 이상일 때, 그러니까 문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도적으로 좀 잘 보이는 경향이 있지 않았나라는 거에서 나를 좋게 보이려 하는 경우랄지, 그 다음에 방어적인 경우일 수도 있고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지향할 경우, 또는 도덕적 규범에 집착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또 대부분은 65점 미만인데 이렇게 좀 높게 나오는 경향의 학생들은 이런 것에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렇진 않은지, 그래서 또 한편으로 보면 현장에서 좀 자신감이 넘치는 학생들이 긍정 편향이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경험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문항 응답수 164문항에 몇 문항 응답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70% 미만인 경우는 점수 아래 밑줄이 그어져 있다는 거고요. 자, 선생님 결과표를 좀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옆에, 그쵸? 자기 효능감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각각 강점 지능 영역별로 종합점수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강점 지능, 약점 지능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 결과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왼쪽 편에는 강점 지능에 대한 설명과 자기 효능감 나와 있고요. 우측에는 어때요? 진로 강점 지능의 개별 프로파일에서 강점 지능별로 점이 별표가 그려져 있죠. 그래서 높은 것은 우측으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T점수상에 60점 이상인 것은 어떤 강점인지 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중간인 부분, 또 낮은 부분은 뭔지. 그래서 우측 하단에 이 검사 결과를 가지고 학생들이 진로 어떤 상담, 진로 지도를 할 때 활용될 수 있는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요. 강점 지능별로 어때요? 본인의 관련 학과나 직업, 학과목들 이렇게 추천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순서는 제일 왼쪽에 있는 본 것은 1강점, 가장 높은 강점에 대한 학과, 계열, 이렇게 학과목 이렇게
정보들이 나와 있고, 가운데 있는 것은 어때요? 첫 번째 강점과 두 번째 강점, 두 번째 오는 강점, 세 번째 오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를 조합해서 제시한다는 거. 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하는데 도움이 된 정보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자, 아래쪽, 이제 뒷면을 넘겨보면 본인의 강점 지능에 대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체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뒷면에 앞에 나와 있는 강점 1, 2번 적고 강점의 흥미 정도를 체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점이 뭐 이제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하나인 경우도 있고 두 개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검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할 것인가라는 건데요. 자, 제일 우리 자기 효능감, 다른 다중지능 검사와 다르게 이 GSD 가드너 강점 발견 검사에는 자기 효능감이라는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측정하는데, 이거는 아무리 우리가 어떤 강점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감이 없다는, 다른 말로 자기 효능감을 자신감으로 바꿔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먼저 어느 정도는 충족이 되어야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낮은 경우는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찾을 수 있도록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겠는데, 몇 가지 예시를 든다면 수행 성취, 다른 말로 성공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가 목표를 일단 살짝 높게 5% 정도, 10%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목표로 잡아서 거듭 반복해서 성공 경험을 쌓게 된다면 이런 자신감이 높아질 것이다. 또는 롤모델이라고 하죠. 나 아닌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어떤 사람들의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을 나에게, 그죠? 대리 경험을 하는 거죠. 나도 저분도, 내가 아는 저분도 저걸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대리 경험, 그죠? 롤 모델을 일단 찾아보고, 또 롤 모델이 있다면 그 롤 모델이 했던 성공 경험들을 따라해보는 거. 또 한 가지는 주변의 사람들, 나와 가까이 친구, 선생님 또는 부모님, 가족들로부터, 그죠? 다 좋은 말을 들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나의 이야기를 좀 잘 들어주는, 우호적인, 지지해주는, 격려해주는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말들을, 지지하는 말들 들었을 때 또 자신감이 높아진다고 하고요. 정서적 안정 중요하겠죠. 고민이나 걱정,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을 낮출 수 있는 방안, 이걸 찾아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효능감 점수가 보통 이상, 이상이라면 T점수상으로 40점 이상, 평균은 50점, 60점 이상 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기 강점진을 확인해서 관련 계열 학과의 학과목을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해석 안내서에는 각각의 높은 영역별로 주요 분야나 관련 직업들이 소개될 수 있는 것이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자료로 해서 학생들을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점 지능이 하나로 제시된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두 번째 강점보다 실점을 초과해서 높을 때는 강점 하나만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물론 두 번째 강점이 뭔지는 점수를 찾아보면 되겠죠. 이 학생들의 경우는 혹시나 어떤 특정 강점만 높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아주 낮지 않은지를 한번 확인해 봐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개인이 하고 싶어 하는 분야를 뚜렷하게 이렇게 확보할 수도 있지만, 다른 분야에 대한 혹시 경험이나 기회가 없어서 능력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한번 따져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본인이 하고 있는 강점과 다른 진로에 참여했을 때 능력을 확인해보는 과정도 도움이 되겠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두 개로 나오죠. 1순위, 2순위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관련 분야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가지를 조합해서 연계해서 복수, 연계할 수 있는 융합 전공도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가드너가 이 이론을 제시한 가드너 박사님도 어때요? 어떤 하나의 강점으로 어떤 일이나 직업의 적성을 발휘할 수 없다. 이 두 가지 강점 또는 세 가지 강점들이 조합됐을 때 어떤 적성들을 발휘할 수 있다는 그런 걸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조합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영역, 분야, 관련 직업, 이것 역시 해석 안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학생들 대상으로 이게 좀 이상적일 수 있겠는데요. 뭔가 고난도의 교수법을 이렇게 발휘하는데도, 학생 지도하는데도 이거를 참고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논리 수학 지능이 높은 학생들의 경우는 어떤 과제나 뭘 설명할 때나 이럴 때도 이런 예시를 들어서 분석적인 기능이 요구되는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자신이 기업가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필요한 자금,
이런 구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이런 형태가 또 그 학생들은 더 잘 다가올 수 있겠고요. 자기의 지능이 높은 학생들은 어때요? 자기 이해도의 어떤 그런 높은 강점을 활용해서 스스로 경제 활동에 대해 실천력에 대한 자기 반성이나 평가를 해볼 수 있도록 이런 쪽에 접근하면 되겠고, 두 가지를 조합한다면 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네. 비용, 편익을 고려해서 최근에 샀던 물건을 합리적으로 구매했는 분석해보고, 이거 좀 이상적인 이야기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강점 지능을 활용해서 교수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가드너 강점이 전반적으로 높은 경우, 자, 전반적으로 높다는 것은 아까 60점 이상이 높죠. 70점 이상이 매우 높죠. 근데 이 학생들이 8가지 지능 자체가 전부 다 60점 이상 또는 60점에 이렇게 가까운 점수로 제시될 경우는, 네, 이거는 솟아오른 높은 프로파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학생의 경우는 첫 번째, 긍정 편향. 자기가 잘할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아까 그 긍정 편향 65점 이상 이런 학생들, 또 65점에 접근하는 근접한 점수일 경우 대체로 고공행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로 본인이 그런 부분에 다양한 유능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런 학생들은 가지치기가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럼 정말 어떤 것이 잘하는 건지를 순위를 매겨서 가지치기를 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40점 미만은 낮은 이런 강점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을 때는, 그 중에 하나라도 이렇게, 그렇죠, 우측에 가 있는 거, 높은 거, 그래서 효능감과 함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효능감이 낮은데 내가 이것도 저것도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점수를 보이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은 효능감 부분도 확인해 보시고 긍정적인 지지를 통해서 그 중에서 조금이라도 더 잘할 수 있는 강점을 더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강점일 때, 약점일 때 어떻게 할 건지. 자, 신체운동진이 강점이다. 그러면 신체운동 지능을 가지고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탐색해 볼 수 있도록 구체하기, 이런 방법을 쓰면 되겠고요. 반대로 자연지능이 약점이라면 그러면 어때요? 이런 부분에 일단 흥미라도 높여볼 수 있는 이런 접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학과 직업정보, 여기서 나온 강점 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탐색해 볼 수 있는 이런 여러 사이트, 커리어넷, 꿈길, 크레존, 어디가, 고용정보. 또 요즘에는 유튜브, SNS에, 특히 유튜브에 많은 지식, 또 직업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게임 이런 부분만이 아니라 이런 직업에 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장으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약점 지능. 사람은 강점이 있으면 약점 지능도 되게 있습니다. 다 모든 게 높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높은 게 있고 보통인 게 있고 낮은 게 있죠. 그래서 약점 지능을 강점 지능을 통해서 이렇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예를 들면 본인의 강점이 언어 지능이 좀 높게 나왔어요. 반면 자연 지능이 낮아요. 그러면 이 언어 지능 강점을 활용해서 책 읽는 거랄지 이런 걸 강점이 되겠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자연에 관련된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일기를 써보거나 또 애완동물과 교류를 해본다거나 어떤 걸 주제로 소설을 써본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강점 지능을 통해서 약점 지능을 개발할 수도 있다라는 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마쳤고요.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적 배경을 제시한 하워드 가드너 교수는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을 북돋아주면 그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기술적인 도구로서가 아니라 뭔가 아이들이 협동감을 가지고 협동심을 가지고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가드너 강점 발견 검사에 대한 간략 연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